저 같은 경우는 치아가 이동하면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셔서 치아 흔들리는 걸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치아가 교정 중에 이동하면서 이제 흔들리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건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교정 끝나시면 괜찮아지세요. 대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정하시는 분들 오시면 저희가 PPT에 2급도 띄워놓고 3급도 띄워놓고 2급, 1급 케이스를 많이 띄워놓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은 여기 이분과 같은 케이스인데 이분도 이런 식으로 좋아지셨다. 환자분도 이렇게 좋아지실 거다. 식으로 설명하는 사례도 쌓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해 준 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통 다 그런 거의 대부분 그런 과정을 겪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예를 얘기해 준 거고 수민쌤도 또 이제 수민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하게 이런 당신과 비슷한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된다. 우리 이제 사회적 증거에서 배운 두 가지 예였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다 훈련 시간에서 잘 좋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나나요? 그 자가치아뼈 이식을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환자들은 뼈가 어떤 걸 쓰는지도 모르니까 우리 치과에 특별화된 그런 뼈 이식을 그리고 사체뼈 관련해서 얘기도 해주고 내치아를 썼을 때의 장점을 해줬을 때 처음엔 거부감이 있지만 네. 우리 환자들 모두 한다고 했을 때는 동의를 높았을 것 같아요. 다들 맞아요. 좋아하시고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감 약간 거부감이 나서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다른 환자들이 거의 다 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얘기. 네. 저는 교정 끝난 환자들 미백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보통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가 장치 떼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진행을 하면 대부분은 다 기본으로라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뿐이에요. 그렇게 규정업 미백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다 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사람들도 훨씬 쉽게 받아들이니까 좋은 얘기고. 네. 다 했나요, 여기? 네. 충치 검진 안 하시고 스케일링만 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스케일링 하다가 충치 발견돼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다른 스케일링만 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충치가 발견되는 걸 보여드려서 이제 검진을 하셨다 하면서 이제 충치 검진이나 치료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환자들이 좀 더 잘 받아들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스케일하다가 충치 있을 때 충치 치료 같은 것도 다들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쉽죠. 네. 윤쌤 지난번 얘기했나? 아니요? 안 했잖아. 네. 숨어서 거기 구석에 숨어서 살짝 넘어가려고 깜빡했어. 일부러 포인트 남겨두고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요, 제가 어제 8시까지 했어요. 아 진짜? 그렇게 오래 걸렸어. 그럼 할 것 같다더니. 살짝 더 남았어요. 했어야 돼. 오래 있네. 없어요? 생각 안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선생님 다음 주에 해요. 네. 좋아요. 이제 다 했죠? 오늘 몇 명이 한 거죠? 2명? 3명? 5명. 6명. 다 실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커피 한잔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읽은 스토리로 리드하라고 이런 책인데 여기서 나오는 한 일화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에 세미나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내용을 잘 전달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거 관련된 책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퀴즈 같은 거 한번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로서 이제 좋은 도입부 얘가 이제 어떤 스토리를 활용하는 거라고 해요.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걸로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이제 그런 기법을 제가 한번 또 활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주제하고 좀 연결된 건데 아마 이 얘기는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으면 또 아는 사람 있으면 김 빠지는데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고 잠깐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짤막한 일화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막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공사를 막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봉사국 인부한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 인부 같은 경우에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런가 보다 우선 또 이렇게 막 보다가 이제 다른 쪽에서 또 일하고 있는 인부한테 한 명 가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인부는 나는 지금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저쪽에 있는 또 다른 인부에게 가서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대충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인지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똑같은 사실은 전부 다 인부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걸 어떤 사람은 벽을 나는 그냥 돌을 쌓는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벽을 만든다고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성당을 짓는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떤 비전이라는 게 뭐 맨날 좀 경영에서 비전 얘기하는데 그런 거죠. 내가 일을 하는 거를 말 그대로 비전 어디를 보면서 일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선생님들하고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비전을 강의할 만한 여력이 안 돼. 내 능력이 아직 나도 이걸 막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어설프게 이렇게 잘 모르는 걸 썰을 푸는 것보다는 이제 이 책을 좋은 책을 한 권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사실 원장님들은 그 시간 들어오실 때 제가 꼭 한 번씩들 다 이거 숙지하고 오시고 보통 얘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고 되게 유명한 경영학자, 제가 여기도 이 사람 말 이렇게 좀 따는 것도 있죠, 치과 중에서. 이 사람이 쓴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좀 몇 개의 문장들을 한 딱 10개만 꼽았어요. 10개 문장들을 오늘 그냥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책을 한 권 읽는 시간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10개 문장이 전체에서 한 10개의 문장 정도만 뽑았는데 같이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읽어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 그 전문적인 지식은 어떤 과업과 연결되었을 때에만 생산적이다. 이러한 사실이 왜 지식사회가 곧 조직사회인지를 설명해준다. 이 문장이 되게 좀 어려운 문장인데 다 좀 어려워요. 책이 좀 어려워요. 한학적으로 쓰는 책인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 많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오늘은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문장을 보시라고 그냥 놓은 거니까 보기만 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 원장님들도 해당되고 선생님들도 똑같이 해당되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이제 치의상과 3년 다니면서 우리 치주 관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그 지식 하나만 가지고 그 자체가 뭔가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실제로 내가 그런 치주 관리를 해주려고 하면 내가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3년 동안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과업과 연결돼야 되고 실제 스케일링이나 혹은 잇몸 치료라는 서브큐라는 그런 과업과 연결이 되었을 때만 결과를 내는 거죠. 내가 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 선배나 중에서 이제 졸업하고 뭐 결혼 좀 일찍 해가지고 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치의상과 졸업했어도 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뭔가를 생산해내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과업과 연결이 됐을 때만 생산적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사실이 왜 지식사회가 조직사회인지를 말해줘요. 즉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 국시 1등 했어, 국시 수석했어도 실제로 내가 그런 걸 환자에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생산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지식이고 그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혼자 치료할 수 없잖아요. 어떤 치과라는 곳에 취업을 해서 그죠? 또 치과의사하고 또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조직을 이루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치과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치과의사들도 감각이 쉬운데 가끔 생각해보면 제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퇴근할 때 다 돼가지고 7시 반쯤 돼서 막 환자 갑자기 교정 환자 급하게 오거나 그러면 제가 얘기하거든요. 저는 해드릴 수 있지만 저희 직원들은 의사들은 퇴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럼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래도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역할을 많이 남을 못할 때. 거꾸로 또 데스크 선생님들이 없어도 진료를 할 수 없죠. 데스크에서 수납을 해주고 내려주고 이야기를 잡아줘야 하는 거니까. 비슷한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좀 더 읽어보죠.
두 번째 문장은 모든 조직의 목적과 기능은 공동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 지식의 통합에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조직이라는 게 이제 우리 치과인데요. 우리 치과가 목적 그리고 우리 치과가 하는 기능은 공동 과업 수행. 여기서는 뭐냐면 치과 진료죠.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이 통합, 선생님들의 지식들을 우리가 다 이제 통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위생과에서 배운 지식도 필요하고 또 우리 치과 의사들의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 뭐 데스크 상담이라든가 그렇죠? 또 회계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야지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치과의 목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잠깐 너무 추운데 히터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 하나 가지고 여기서 좀 가져오고 그거 물방에서 하나씩만 가져오고 조그만한 히터 있죠? 이거 잠깐 봐. 이거가 약간 했던 얘기니까 이해되죠? 여기서 지식근로자라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아까 얘기한 제가 첫 번째 일화에서 얘기한 막 노동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이렇게 막 순수하게 막 조립해서 막 그런 순수 노동 그런 걸 제외한 사람들이 지식근로자인데 우리가 대표적인 지식근로자들이죠.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즉 다른 지식근로자가 자신의 일에 투입해서 새로운 생산물을 창출해내는 데 이용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인정받는다. 이 얘기도 좀 이해가 되나요? 이 얘기도 우리가 단독으로 어떤 일만 해갖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과 아까 얘기했듯이 치과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또 좀 더 크게 보면 진료팀에서 진료를 하고 나서도 그게 데스크에서 제대로 이제 다시 수납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치과는 운영될 수가 없죠. 다음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고 나서 다음 약속도 잡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어져야지만 하나의 치과 치료라는 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단독으로만 한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만 하고 끝 이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거죠. 돈도 못 받고 예약도 못 잡고 주의사항도 설명 못 하고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닉네임 프랩을 하고 났는데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 나머지가 또 있잖아요. 스캔도 해주고 템도 막 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치료가 완결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거를 내가 그 치과의사가 인네이 프랩이라는 그 지식을 투입해서 인네이 프랩하고 나서 그게 그 다음 위생사들이 스캔을 하고 퍼밋을 막아주고 하는 업무에 제공이 돼야지만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진다. 또 그게 또 제공이 돼야 그 다음 데스크에서 또 설명도 해주고 이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성과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조직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첫 번째 그거 아까 얘기했던 그 1화에서 얘기를 하자면 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역할이 뭔지 그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벽돌을 쌓고 그런 일들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당을 짓는 큰 일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한 그 어떤 환자에게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각각에 있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다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맡은 역할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맨날 진료할 때 가끔씩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또 조용히 타이르기도 하는 날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좀 더 크게 보라고 자꾸 선생님들이 좁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 5번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기술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부서에 국한되어 있던 관심을 조직 전체의 성과에 대한 관심으로 넓힐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 기술 혹은 자신의 부서와 조직 전체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철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고객 또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될 터인데 이들이야말로 그 조직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이다. 말들이 되게 어렵죠. 사실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놔갖고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환자의 진료에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철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내가 스케일링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제 우리가 팀워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라고 하죠. 내가 가끔씩 내가 조금 힘들 얘기들 가끔씩 그런 얘기 들을 때 조금
좀 약간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될 때가 있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팀으로 우리가 나눠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스케일 많이 했는데 왜 그걸 팀으로 나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에 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스케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사람이 어시를 해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 크게 보자면 우리 팀이 스케일링을 좀 많이 했다는 건 사실은 다른 팀이 어시를 그만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 팀 스케일링 많이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아까 얘기한 이 전체의 목표라든가 비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나라는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보면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이 해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 역할도 강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는 제가 가끔 또 이렇게 우리가 팀제로 운영하다 보면 이게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건 팀 내에서의 개인이었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팀과 팀 사이에 너무 관계로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시야가 처음보다 넓어졌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거. 그래서 뭐 우리 팀 위주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또 원장님들 단계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팀이 뭔가 좀 일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원장님들은 내가 이제 이 팀장으로서 이 팀원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막 나한테 와서 왜 우리 팀만 이렇게 하느냐. 그게 이제 내가 우리 팀원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도 있는 타당성이 있죠. 팀원이니까 내 팀을 꾸려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생각이 거기서 조금 더 시야가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팀이 하나가 존재하는 것도 전체 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 치과에서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내전제를 해줘야 될 때가 있을 때는 때로는 우리 팀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우리 팀만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는 시야가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팀보다도 조금 더 생각을 넓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또 그걸 넘어서면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맞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진료를 해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위해서는 이 환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이 예를 선생님들에게 뭐 내가 권장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때 야간 진료할 때 9시 다 돼갖고 환자가 왔단 말이에요. 9시에 응급으로 너무 아프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9시에 문을 닫고 가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개인보다는 더 생각했고 팀보다도 또 더 생각했지만 사실은 치과까지는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우리 치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진료를 해주는 거고 이 환자는 밤 9시가 넘었으면 이제 갈 데 없잖아요. 사실 치과 없고 또 건대 여기 있는 치과도 없잖아요. 건대 응급실. 그럼 이 환자는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밤새 응급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해줘야죠. 그래서 해줬잖아요. 실제로 빨리 해서 혈포통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생각이 조금 더 한번 갈 수 있다면 근데 거기서 그런 생각들을 못하면 사실은 뭐야 이 시간에 뭐야 이거 지금 더 하고 가라는 거야? 막 속으로 생각하고 이 치과가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되게 고맙게도 그때 이제 있었던 우리 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장님도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흔쾌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은 제가 너무 고맙고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들을 선생님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담이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위생사들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선생님들이 졸업할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대부분의 조직들이 조직 이기주의 같은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선생님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배우잖아요. 윗사람들이 배우니까. 이제 찬바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좀 찬바람 나와요. 이게 좀 지나면 찬바람 나와요. 차갑지 않아? 따뜻해요. 괜찮아? 네. 됐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저는 우리 치과 들어와서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치과에만 있어봐서 잘 모를 텐데 사실은 이 우리 치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부분 치과들은 가면은 되게 사실 우리 치과도 선생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치과도 그랬어. 굉장히 선생님들 부서 이기주의로 돌아가고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 뭐만 좀 하려고 하면 막 팀들이 다 반대하고 또 치과에서 아까 같은 상황에서 그걸 양해를 못 해주고 그냥 환자 그냥 돌려보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당장 우리가 그래 난 정해진 그 시간대로 일하고 끝.
그거 이상 시키면 나쁜 거고. 그 말도 맞죠. 그것만 보면 그 말은 맞는 말이지. 틀린 말 전혀 없어요. 근로기준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더 큰 걸 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존재하지? 여기는 왜 치과를 하고 있는 거고? 환자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정작 환자가 정말 중요할 때 우리는 결국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자신의 선생님들이 그 졸업하고 50까지 들어 사실 이런 것들을 초반기에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되는 거라 이런 문화를 배운 게 선생님들이 앞으로 치과의생사로서 사실 때더 크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지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다른 치과 가서 막 다른 치과 가면 진짜 가관이에요. 퇴근하기 30분 전부터는 예약도 안 잡아요. 직원들이. 환자는 그냥 가라고. 우리 치과도 그랬어. 딴 치과 욕을 한 게 아니야. 한 2년 전에 우리 치과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시 반 퇴근 7시 환자 오면 그냥 가라 그래. 근데 다 그래. 근데 좀 웃기잖아. 근데 그게 사실 내가 볼 때 대한민국 치과 90% 이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당장 좋을 것 같아, 선생님들. 파견하고 좋을 것 같죠. 당장은 좋겠죠, 매일매일.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치과에서 매년 일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치의상사들이 그렇게 이직률이 높고, 뭐 1년 이상 막 계속 치과 옮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치과도 선생님들 일하는 동안 들어왔다가 일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모습이었는지. 대부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치과에도 오래 있지 못해요. 상담하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사실은 더 큰 거, 일에서의 큰 보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결국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볼게요. 그래서 네. 몇 달 너무 길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6번. 나는 무엇을 공헌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그때까지 발휘되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뛰어난 성과라고 간주되었던 것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의 극히 일부분만 발휘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조금 어려운 얘기,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전체적으로 내가 성당을 짓고 있다는 걸 안다고 하면 내가 벽돌을 쌓으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알기 때문에 이 일 자체도 잘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그 이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스케일링 해도 그냥 이건 내가 그냥 이 시간에 올박 하는 거니까 하는 것보다 이게 이 전체 환자의 어떤 치주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기여를 하는 건지,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치과가 존재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선생님 스케일링 하고 나서도 환자에게 구강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어느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든지 또는 또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왜 중요한지 이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만 때운다고 하면 나는 막 하고 좀 잘 안 보이고 잘 안 나는데 그냥 안 하고 말겠지 뭐. 환자는 모를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거죠. 나는 이 시간에 이것만 치석만 접해주면 끝. 나는 벽돌만 쌓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의 역량을 스스로가 좁힌다는 거예요. 내가 공헌할 수 있는 분야를 너무 좁아지게 되고 내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나는 더 많은 공헌할 수 있고 결국엔 내 역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환자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진짜로 자신의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예전부터 한 얘기지만 선생님들이 되게 보면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작은 이익, 큰 이익도 아니에요. 작은 이익과 작은 편함을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희생해가면서 사실은 더 큰 기회나 더 큰 역량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희생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선생님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페이닥터 하고 가는 원장님들 진짜 많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알고 제대로 알고 나가신 분이 몇이나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또 오래 못 붙어 계신 거고 매일매일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영향을 제가 옆에서 보면 스스로의 영향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그냥 오늘 어떻게 편하게 지냈고 내일은 또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지낼까 하면서 다 좋아요. 그렇게. 근데 그게 이기적이라고 난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길려면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의 영향을 계속 깎는 거거든요. 우리 치과도 보세요. 여기서 오래 일하신 뭐 실장님하고 보세요. 일하는 태도가 되게 다를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 오래 있는 거예요. 어느 치과든 그래요. 어느 치과든. 제대로 이렇게 들어간 치과들 가보면 그렇게 제대로 마인드가 잡힌 사람들이 오래 일하고 그래야지 그 치과가 계속 번성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은 그 얘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진 잠재력이 그렇게 일부분만 발휘되지 않은 것에 지금 내가 치석 제거했던 게 아주 사실 선생님들 영향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걸 스스로가 좁히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7번 같은 내용인데요. 내가 무엇을 공헌해야 할까라고 스스로 묻지 않는 지식 근로자는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10중 8구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기 쉽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공헌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게 됐지. 이 얘기가 지금 제가 했던 얘기죠. 이제 이 문장이 이제 8번 공헌에 몰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조직을 쇠퇴시키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 기만하는 것이다. 너무 무섭게 얘기했죠.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이 공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희생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치과 전체에서 내가 하는 역할 그거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일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 내 역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치과 전체 역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팀의 역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치과 전체 역량이 줄어드는 거죠. 다 같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부서 이기주의로 또 개인 이기주의로 흘러가면서 치과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아지고 누구라도 뭐 서로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막 신입들한테 막 힘든 일 다 시키고 그게 막 그 맨날 TV에 나오는 태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비전에 대한 생각들이 없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 9번 그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의 인간관계는 생산적인 것이 된다. 생산적이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단 하나의 타당한 정의이다. 조직 이건 회사 내에서예요. 회사 내에서 가끔 보면 그래요. 대포도 보면 가족 같은 분위기 좋은 직업. 내가 볼 땐 결국 좋은 분위기가 아니야 가보면.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분위기 좋다는 건 착각해요. 선생님들 개인 간의 모임, 친구들 사이에서 모임이 좋은 것과 회사 안에서 인간관계가 좋은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게 섞이면 안 돼. 선생님들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여기서 야, 네 역할을 보고 내 역할을 보고 우리 뭐 공원 뭐 이런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거꾸로 치과에 왔는데 여기서 막 서로 막 그 개인사적인 거 막 상담해주고 남자친구 막 고민해주고 이런 게 결국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라는 게 성립이 되고 서로 간의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를 신뢰하게 되죠. 데스크는 진료팀을 신뢰하게 되고 진료팀은 이렇게 해주면 또 환자를 나머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서로 간의 신뢰가 있는 거죠. 우리 치과에서도 선생님들 신뢰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또 원장님을 믿고 따르게 될 수 있고 이러면 당연히 그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조직에서 인간관계라는 거죠. 이거 되게 착각하는 거 많아요. 그리고 그 가족 같은 분위기 맨날 그 덴탈점에서 강조하는 그런 치과 가봐. 결국 좋은 분위기 아니야. 결국은 몇 명이 뭉쳐가지고 그 분위기 안 따라오는 사람들 왕따시키고 그런 거잖아. 퇴근시키고 왕따시켜갖고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퇴근 시간 30분 전에 예약 잡는 직원 있으면 막 계속 교육받고 나가게 하고 그래서 30분 전에 계속 예약 못 찾게 해서 빨리 퇴근하려고 그러고 그게 과연 좋냔 말이에요. 매일매일은 몸은 좀 편하겠지만 그게 좋냐고요.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세요. 그게 과연 좋은 건지 한 번만 생각해봐.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다음 10번 공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획정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팀워크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팀워크 사실은 이런 마인드가 서 있으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전체 아까 얘기했던 현재 진료를 위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팀워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요구들을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내가 할 역할들을 알아서 할 수 있게 되죠. 되셨죠? 네, 10개 문장 했는데 내용이 되게 어려워서 10개를 해서 좀 빡빡했죠. 한번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 내가 손가락표를 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이거는 이 10개 문장은 선생님들이 다 나눠서 한 개의 문장씩만 1인당 한 개의 문장씩만 이 문장은 얘기했듯이 우리 치과에 제가 대략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 자신의 업무 우리 치과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회사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 치과 실제로 우리 치과에서는 이 문장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선생님들끼리 알아서 한 문장씩만 해요. 부담 안 되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이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뭐 그 예를 생각해보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거를 이제 다음번에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하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